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렬하고 부분합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사원번호가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렬이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성명 순으로 내가 보고 싶다거나 또는 뭐 부서 순으로 보고 싶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사원 번호가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렬은 주로 어디에서 해주냐면은 데이터에 가면은 여기 정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제목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포함을 해서요. 제목을 포함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성명을 제가 오른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오른차순을 정렬해보면 사원번호는 막 뒤죽박죽이 되죠. 그죠? 뒤죽박죽이 되는데 이름은 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디귿, 이응, 지읒, 히읗 이래가지고 가나다라 순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컨트롤 Z 하고 다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다시 영역 지정을 해서 정렬해 가서 부서별로, 그죠? 자, 부서명을 내가 오른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또는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림차순으로 하면 이렇게 영업사부, 영업삼부, 영업이부, 영업일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얼마든지 정렬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컨트롤 Z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영역을 지정했어요. 부서명을 이렇게 내가 정렬하긴 하는데 부서명대로 정렬하고 차는 예를 들면은 뭐 숫자가 높은 게 그죠? 위로 오도록 하는 식으로 내림차수를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을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자, 똑같이 정렬해 갑니다. 가서 부서명 자, 부서명 오른차순으로 두시고요. 자, 다시 여기서 기준을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형차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서명을 오른차순으로 하고, 소형차를 내림차순으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서명은 영업 일부 이래 되는데, 소형차는 제일 큰 놈이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 거. 자, 2부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는데 큰 놈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있죠. 그죠? 3부도 마찬가지로 제일 큰 놈이 있고 제일 작은 놈이 뒤로 가는. 그죠? 4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렬 자체를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정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 되는데 그럼 오늘 문제는 영진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에 보면 1-124페이지에 정렬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자,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른차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의 경우 중형차의 쉘 색이 RBG 183, 뭐 222, 232 이게 뭔 말이야 쉽죠 그죠? 자, 실습을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할 때는 반드시 제목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요. 그죠? 지정한 다음에 이제 정렬해 갑니다. 자, 정렬해 가지고 자, 부서명을 오른차순 하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정렬 기준을 해서 부서명을 값은 그대로 두시고요. 오른차순으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만약에 내림차순이 여기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자, 오른차순 하시고 다시 기준을 추가한 상태에서 만약에 부서명을 정렬하고 난 뒤에 그죠? 동일한 부서인 경우에 중형차의 쉘 색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이래 위에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중형차 갑니다. 가가지고 값을 이렇게 누르면 쉘 색이 나와요. 그죠? 그럼 쉘 색을 딱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쉘 색에서 색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놈을 딸까 클릭하면 특정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보면 지금 현재 책에 나오는 것처럼 183, 222, 232라는 색깔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찍어요. 찍고 확인을 눌러주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요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정렬 문제가 나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Z 하고, 그죠? 자, 컨트롤 Z라는 거는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렬 지정하고, 자, 반드시 제목을 포함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렬해 갑니다. 정렬해 가지고, 부서명을, 그죠?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죠? 중형차의 경우에, 자, 부서명이 같을 경우에 색깔을 갖다가, 그죠? 쉘색을 갖다 맞추라 그랬죠. 그죠? 그럼 쉘색을 눌렀어요. 그리고 색 없음 돼 있는데 여기 가보면은 색이 나옵니다. 그죠? 찍고, 위에 표시하라 했으니까 위에 표시 그대로 두면 되죠. 확인.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 일부가 있고 영업 사부가 있지만 이렇게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인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죠? 정렬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정렬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나오지만 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자, 1번하고 좀 다른 게 1번에는 밑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2번 문제는 조금 형식이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쉘이 병합된 게 있죠. 그죠? 자, 정렬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은 생략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정렬하면은 정렬 자체가 오류가 나옵니다. 그죠? 자, 오류가 나와서, 자, 다시 한번 얘 지정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1-125페이지에 보면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부분인 경우 증감량의 글꼴 색이, 그죠? 뭐 RBG 255 뭐 이 값이 되도록 아래에 표시하도록 정렬하시오 이랬어요. 그죠? 아래에 표시되도록. 자, 여기서 보면 아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아래. 자, 그래서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정렬해 갑니다. 정렬해 가서 구분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구분 들어가고요. 자, 아까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구분을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가면 정렬 부분에 가보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그죠? 자, 구분했죠? 여기 가면은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 지정 목록을 딸까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떠요. 그죠? 자, 창이 뜨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조합 엔터. 그죠? 그 다음에 회원사 엔터. 그죠? 그 다음에 비회원사 엔터. 기타 엔터. 그죠? 엔터 하게 됩니다. 열어놓고 추가를 딱딱 누르면, 저는 이미 여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추가가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확인을 딱 하면 이렇게 정렬 순서를 내가 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오름차순 내림차순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렬 순서를 내가 정해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추가해 가지고, 만약에 요게 같을 때 증감량 여기 있죠. 그죠? 증감량의 글꼴색. 자, 이번에 아까 세일색이었는데 이번에 글꼴색입니다. 그죠? 자, 글꼴색 얘를 찍고, 그죠? 얘를 찍은 다음에 글꼴색은 RGB 25500 해주라 했습니다.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지금 두 개입니다. 자, 여기 가보면은 000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가보면은 RGB 25500 이래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RGB 25500이기 때문에 이걸 해주면은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RGB 25500 이게 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각 색깔에 대한 약속의 숫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약속의 숫자를 못 외우잖아요. 못 외우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컴퓨터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확인. 그죠? 확인해주고, 여기서 보면은 아래쪽에 표시해주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그죠? 아래 표시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시험을 칠 때 분명히 아까 1번 문제는 위쪽에 표시하도록 정렬하시오라고 했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표시하도록 정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지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처럼, 그죠?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로 정렬이 되면서 증감량도 마찬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Z. 자, 컨트롤 Z 하면 온 상태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해 있는 것처럼
요렇게, 그죠? 요렇게 형식이 다른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이놈을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하고 요걸 제외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정렬해 가서 구분해 가서 구분을 사용자 목록 지정에 가서, 그죠? 아까 제가 여기 직접 입력해 놨다 그랬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조합 직접 쓰고, 그죠? 엔터. 회원사 직접 쓰고 엔터. 비회원사 직접 쓰고 엔터. 기타 직접 쓰고 엔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직접 목록을 정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한자라도 틀리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글자를 꼼꼼하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요놈을 눌렀으면 반드시 추가를 눌러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확인을 딱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얘는 정렬 순서가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확인합니다. 그죠? 아이고, 잠깐만요. 정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은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증감량, 그죠? 증감량. 얘가, 그죠? 글꼴 색을 갖다가 뭐라고 하라고요? 요놈, 그죠? 요놈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아래 표시를 해주고, 문제에서 아래 표시해주라 그랬으니까, 그죠? 아래 표시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렬과 관련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1번과 2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지만 3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부분합은 왜 여러분들이 지금 정렬을 먼저 배웠냐면은 부분합의 경우에는, 그죠? 부분합의 경우에는 정렬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렬을. 왜냐하면 자, 여기 지금 문제 나오는 것처럼 부분합 문제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자, 1-129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한 후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일어났는데 여기 문제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그냥 이거부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정렬을 학과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으로 처리하시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자, 왜냐하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학과별로 일단 내린 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 지정해서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로 가서 정렬해 가셔가지고, 그죠? 정렬해 가셔가지고 학과를, 그죠? 오름 차순이 아니고 내린 차순을 정렬합니다. 확인.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이래가지고 않습니까? 그죠? 정렬이 됐습니다. 정렬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정렬했어요. 마우스 바깥에 깔짝달깍 했습니다. 절대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정렬이 됐으면 정렬되는 대로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한 후 그랬으니까, 자, 일단은 부분합, 여기 데이터에 제일 우측에 보면 부분합 있습니다. 자, 그룹할 항목이 학과별로 그랬잖아요. 학번이 아니죠. 그죠? 여기 가서 학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구하는데 합계죠. 합계로 되어 있는 거를 평균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바꿨죠. 바꾸고 난 뒤에 이제 학과별로 출석 예죠. 그죠? 평소가 예죠. 그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개에 대한 아까 평균을 계산하라 했잖아요. 그죠? 하라 했으니까 여기 총점 요건 일단 체크를 없앱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일단은 각각의 출석과 평소에 대한 여기, 그죠? 평균을 구해줬어요. 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마우스 딸깍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딸깍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문제. 학과별은 그대로 두고 평균 구했잖아요. 이번에는 총점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총점에. 그러면 자, 평균을 최대값으로 바꾸고, 그죠? 야도 필요 없고 야도 필요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최대값이 총점이 여기 있어요. 총점이. 최대값이네요. 최대값. 총점에 대한 최대값 맞죠? 그죠? 총점에 대한 최대값 해주고,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반드시 새로운 값 대처 체크를 없애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되지, 내가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의 경우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셨어요. 만약 다시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영역이 지정 상태에서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해 주시면 되고, 아까 정렬은 했죠? 자, 정렬. 그죠? 정렬해 가서 학과를 내림 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그죠?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정렬됐죠? 그죠? 정렬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두라 그랬죠? 그죠? 그대로 두고 부분합에 갑니다. 부분합에 가서, 자, 학과에, 그죠? 학과에, 평균을 구하는데, 뭐에 대한 평균이다? 출석과 평소에 대한 평균이다. 총점 체크 없앱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처 체크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확인. 됐죠? 그러고 난데 다시 부분합에 갑니다.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문제 나온 것처럼 최대값으로 바꿔요. 바꿔놓고 난 뒤에 얘도 체크도 없애고 얘도 체크를 없앱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총점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총점만 눌러주시면 돼요. 총점. 그죠? 총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처 체크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죠? 없애고 난 뒤에 확인을 딸깍 눌러주시면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영역 지정하고, 그죠? 자, 영역 지정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보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인 증 포인트 현황표, 그죠? 소양인증표, 그죠? 포인트표에 학과별 합계 최소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경우도 지금 보면은 문제 읽어보지 말고 밑에 거 보면 바로 정렬을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하시오 이랬어요. 그죠? 자, 요 놓고 저 영역 지정하고요. 그죠? 자, 정렬해 갑니다. 정렬해 가서 학과를 오름차순으로 했으니까 오름차순 딸깍 이렇게 하면 이제 학과 정렬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부분합 딱 찍어요. 부분합 찍어가지고 자, 학과는 그대로 두면 되죠. 왜냐하면 그룹화 항목이 정해졌으니까. 그죠? 첫 번째 거는 합계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최소값을 구하는데 뭐에 대한 합계 돼 있죠. 그죠? 합계. 자, 첫 번째 거는 새로운 값 대처 체크 있어야 됩니다. 확인. 됐나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두 번째 다시 부분합에 갑니다. 부분합에 가지고 이번에는 기본 영역 인성 요거 인성 훈련 교육 훈련 영역 요 부분을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최소값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바꿔주고 난 뒤에 두 번째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처 체크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자, 없다. 확인.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또 문제에서 보면 요놈하고요. 요놈하고 요놈을 소수점 한 자리로 바꾸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자, 찍고요. 첫 번째 그냥 찍습니다. 찍고 그 다음에 컨트롤 상태에서 얘 찍고 얘 찍어요. 그죠? 찍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셀 서식이 나옵니다. 또는 컨트롤 1번 눌러도 셀 서식이 나와요. 이렇게 눌러도 나왔죠? 나온 상태에서 이제 사항자 지정에 가서 지표준에 가서 샵 점 제로. 자, 점 제로를 하면은 소점 한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제로 하나 더 주면 두 자리, 또 제로 하나 더 주면 세 자리, 또 제로 하나 더 주면 네 자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소점 한 자리라고 했으니까 샵 점 제로만 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확인 딱 하면 이렇게 소점 한 자리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정답을 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보면은 부분합의 결과에 표 스타일 보통 이 서식을 적용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 경우는 자, 여기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죠? 정해놓고 그 다음에 홈에 가면 조건부 서식 바로 옆에 보면은 표 서식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모양 2번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모양 1번, 보통 모양 2번 숫자 나오죠, 그죠? 2번 찍고 확인.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표 스타일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합의 그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되지, 그죠?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되지 이런 작업까지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부분합도 2개만 해드렸는데요. 마지막 3개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라고 별도의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분합 2번. 자, 내가 만약에 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돌리고 싶다. 그죠? 그러면은 컨트롤 Z 하고 난 뒤에 자, Z 몇 번 해볼게요. 자, 몇 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죠. 그죠? 돌아가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렬 아니죠. 그죠? 자, 이거 아니고 부분합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어요. 자꾸 왜 정렬로 가나? 자, 차라리 여기 이렇게 지정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자,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하면 없어진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영역 지정하고 정렬에 가서 합가를 오른차순으로 정렬하고, 그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분합에 가서 합가 두고, 그 다음에 합가에서 첫 번째 거는 합계를 구하라 했으니까 합계, 그죠? 합계의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최소값 해주고 여기 합계 찍으면 되죠. 그죠? 찍고 첫 번째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처 체크 있어야 됩니다. 그죠? 체크 확인. 자, 그럼 이렇게 합계에 대한 최대값이 구해졌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부분합. 이번에는 최대값이 아니고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체크. 예, 체크 없애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처 체크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죠? 확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요놈은 그냥 찍고 컨트롤 상태에서 찍고 그죠? 자, 첫 번째 그냥 찍어주라 했죠. 그 다음 컨트롤 상태에서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쉘 서식. 그죠? 여기 가서 사항자 지정에 가서 샵.0 이렇게 하라 했죠. 그죠? 샵.0 0.0 해도 상관없습니다. 0.0 해도 상관없어요. 소점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뒤에 확인을 하면 이렇게 소점 한 자리가 나타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영역 지정한 상태에서 홈에 가면 표 서식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서식 2번, 그죠? 확인,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2번 문제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합도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줘야 되지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많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세 번째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렬과 부분합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